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마입니다. 역대 정부와 국회를 통틀어 추경처리 최장 기간이 곧 경실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부의 추경을 방해하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현 국회는 의외로 이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기사가 없는 아주 이례적인 언론 환경 속에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적폐는 누구이고 지금까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추경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또 추경 인지를 변경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대 품목인 롱리스트 정보도 공유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도 아주 쉽게 풀어버리고 외교적 논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제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한 일본의 공격이 예상되는 100대 품목의 리스트를 달라? 그 의도가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길잡이라는 조선인들이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무역 제재가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긴 하지만 30%를 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야당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삼은 매국노의 짓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늘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파기와 경제 폭망 프레임은 지난 반세기 이상 사골처럼 우려먹은 안보 장사가 이제 안 먹히니 참여정부 시절처럼 경제 무능한 정부라는 프레임으로 가기 위한 그 첫 시작을 추경 방대로 이용하는 저 집단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악마로 보입니다. 또한 경제가 좋았던 적은 언제일까? 이 언론의 경제 폭망에 대한 걱정스러운 보도를 매일 쏟아내고 상당수의 국민이 그 부분에 대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법과 함께 경제가 좋았던 시절은 언제인지 언론과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적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명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였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탓이다, 문재인 때문이라는 면피용 발언을 하게 만드는 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총선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핑계로 정부를 탓하는 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현재의 문제점을 정부가 아닌 본인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다시 바라본다면 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고, 미루지 말고 즉시 해결한다면 개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유시민 이사님께서 그러셨죠. 비생산적 흥무 상태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싸우고 전쟁을 할 때 항상 빠지는 부분입니다. 오랜 기간 전투 상태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체력 안배를 해야겠죠. 그러나 정말 아무리 정치라는 부분이 그렇지만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모습을 오랜 기간 봐온 저의 입장은 앞으로도 생산적 흥분 상태에서 늘 현 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께 더욱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자유한국당의 꼼수와 권력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는 추가 내용의 방송과 함께 그들이 현재 다가오는 총선의 빨간불이 켜진 이유를 안내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은 이 선거에서 대중들은 세 가지 이유로 투표를 하는데, 좋아해서 찍거나 또는 필요해서 찍거나 아니면 저처럼 상대가 싫어서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건요, 상대가 싫어서 찍는 것으로 당선시키러 간다 이런 에너지보다 누가 너무 싫어서 심판하러 간다, 혼내주러 간다, 떨어뜨리러 간다 라는 말이죠.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자유한국당의 각종 여론조사 중 비호감도의 급증은 말 그대로 이 정당 지지율 수치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이 선거 역사에서요, 이 호감 대비 비호감도가 2배가 넘으면, 즉 호감일수요가 한 20%, 비호감입니다가 한 40%가 되면요,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호감도가 2배가 되는, 예를 들면은 40%는 좋아한다, 20%는 싫어한다, 이런 분이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까닭에 정당에서 교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후보를 교체하려고 할 때 1대 1.7, 예를 들면 좋아한다가 30%고 싫어한다가 50% 정도 되면 한
7배 좀 되거든요. 이러면 위험 수위다 이렇게 해석하고 최종적으로 경합지 같은 경우 후보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8년간 하남에서 문학진이 비호감도가 높아가지고 이현재가 당선된 겁니다. 어휴. 아무튼 이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의 비호감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를 보면 아마 여러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이념 성향이 나옵니다. 물론 이 보수라고 말한 분들 중 보수가 무슨 뜻이고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0% 정도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15% 정도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도입니다. 항상 이 대한민국 선거는 이 중도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했거든요. 보시죠. 이 정당 지지율보다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비단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갤럽은 오히려 그 편차가 더 심한데요. 10%로 나옵니다. 또한 이 최근 조사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호감이 간다가 23%, 또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5%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호감이 간다가 47%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39%, 두 배 높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 자유한국당은 알 것입니다. 이 적폐당 이 비호감도가 2배에서 3배 사이에 있다는 건 이거 굉장히 위험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로 벌써부터 조중동에서 황교안 흔들고 있죠. 최근 대선 후보 비호감도에서도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이 호감도 대비 비호감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후보가 완전히 다자구도가 돼도 힘듭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마땅하게 지금 그 대안인 인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선 폭망시킨 홍준표 다시 부를 수도 없고요. 그 안철수는 총선 전에 등판시켜서 만약 총선 폭망되면 이건 대선 카드로 써먹을 수 없기도 하고 아주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저쪽은. 현재 저쪽에서 쓸 카드는 몇 개 없습니다. 먼저 집토끼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최근 60대 이상에서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탈을 막으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 및 집권 여당의 혐오 프레임을 걸거나 아니면 젠더 이슈 또는 미세먼지 이렇게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공격으로 약한 지지층을 파고들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이번 일본 무역 제재를 오히려 호기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 바보처럼 악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65%인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누구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고 좋은 인물을 가져와도 이 끝까지 우리를 싫어할 사람들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거 과거 우리를 찌었기 때문에 이 정도 노력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전략이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네요 정말. 그 당에 있는 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고했을 텐데 말이죠. 그냥 깔아뭉개는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잘 두는 것보다 상대방의 패를 분석하고 그 상대방이 앞으로 할 패턴을 미리 차단하는 게 더 이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폐의 입장에서 현재 여론을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 많았는데요. 내년에 이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지방선거의 승리 이후에도 이 자유한국당의 발목 접기로 인해 전국은 매우 혼란스럽고 이 여론까지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보니 이거 내년 총선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이 알아서 우리 국민이 집결하게 모아주고 이 친일파들이 알아서 나는 친일파요 하고 나서주니까 이건 피하 식별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대로만 내년 총선까지 흔들림 없이 유지된다면 내년 총선도 이기고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 반민족 집단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딱 하나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 냄비 정신이니 모래성이니 하면 한국인의 단점을 거들먹거리며 빨리 잠잠해지기를 엿보고 있을 이 반민족 집단의 공격에 잘 이겨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